교정학은 과목학에서 시작되어 행형학 그리고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건 교정에 관한 역사의 흐름과 같이 접목시켜서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먼저 앞에 있는 감옥학이라고 하는 건 감옥, 죄수를 가두어 두는 곳. 그래서 감옥학,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가두어 둘 것이냐 이거에 관한 학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다음에 적혀 있는 행형학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형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교정에 관한 질서, 관리의 차원, 거기에 교육적 차원이 가미된 형태로 행형학으로 발전됐고요. 다음 단계로 교정교육학이라고 하는 건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소질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질이나 또 사회에서의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걸 어떻게 처우를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정학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교정보호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신응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단계가 교정교육학이었죠. 여기서는 그 사람의 어떤 소질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우하고 치료하고 개선할 것이냐를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결과가 아주 효율적으로 나타나서 범죄율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치료받고 처우를 받고 나가서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걸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신응보론, 그러니까 과거의 응보적인 사고 있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정의의 관념, 공정의 관념 이런 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에 상응하는 정확한 처벌을,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되, 교정교육학에서 여러 가지 처우 방법, 치료 방법에서 사람을 단순한 치료의 객체로 삼는다든지 이래서 인권 침해의 사례가 많고 또 재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절차가 무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종 인권을 보호해야 될 내용 또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최근의 주장이 바로 교정보호론 내지 신응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바로 과목학, 행형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3번. 교정은 수형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 이게 틀린 말인데,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범죄의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바로 이 지문에 나온 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저지른 자 범죄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바로 법에 규정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형법도 있고 그거 외에도 특별법이 많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라든지 수많은 법에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법에 위반돼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입니다. 그런데 교정학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건 각종 사회적 유해 행위,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한다면 향후에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포괄적으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정은 바로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범죄자를 넘어서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각종 사회적 유해 행위를 한 자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게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4번.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이게 바로 교정학의 종합과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사회학이나 심리학 이런 또는 뭐 법학이라든지 다른 주변 학문을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교정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종합과학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교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교정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정학이란 형사 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에 관한 학문 분과를 말한다. 밑에 지문들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에 주어진 사례의 키워드를 정확히 잡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자, 보면 교정학이란 형사 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각종 형사 제재니까 형사 제재란 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형사 제재는 형벌과 보완 처분,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인 형벌, 그리고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인 보완 처분을 묶어서 형사 제재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한 집행, 그리고 또 지문이 미결구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내에서 해당되는 말,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말을 찾아보라는 뜻이고요. 자, 1번 효과적인 사회봉사의 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거 사회봉사는 뭐죠? 바로 보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형사제재의 일종인 보완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구치소라고 하는 건 바로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결 구금의 집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옳은 지문이고, 3번 양형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하는 거죠? 바로 사법기관,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할 것이냐, 형의 양을 정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형 선고와 관련된 것이지 형 집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형 집행 중에 중간에 형기 만료 전에 내보내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하니까 바로 형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교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법의 목적으로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바로 우리 형 집행에 관한 기본법이죠. 저는 앞으로 줄여서 형 집행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는 1조의 형 집행법 1조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2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선언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수용자의 어떤 책임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고요. 뭐 처우 등급을 조정해가지고 누구에게는 개방처우급, 누구에는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을 이렇게 따로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행형 단기에서 일반 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게 옳은 말인데요. 일반 예방이 무엇이냐 또는 특별 예방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돼야만 알 수 있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좀 구분을 해보면 여기서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에 대해서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초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죠. 일반인을 상대로 범죄 예방. 상대적으로 특별 예방은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한 자죠. 그래서 이건 범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